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윤지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공지능 소라. 네, 난리죠, 지금. 오픈AI에서 저 영상 몇 개 보고 진짜 놀랐는데 네, 맞아요. 광고업계, 영상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충격이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 얼마 전에 그 챗GPT를 개발한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번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만들어내주는 그 소라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아마 미드저니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드저니에다가는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AI가 이번에 그 동영상 한 20개 정도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게 많이 공개가 된 영상인데 이게 아마 뭐 도쿄에서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뭐 걸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영상을 넣었을 때 나오는 영상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요 다음 게 이제 요번에 보여드린 영상은 눈 속에서 머리를 들어올리며 노는 작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라고 쳤을 때 나오는 영상이에요. 이게 이런 영상이 되게 힘든 게 사실 강아지들을 연출시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의 그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영상이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저 강아지 영상 보고 생각한 거였어요. 저 강아지 영상 유튜브에서 많이 보거든요, 사실. 그렇죠. 강아지 영상도 되게 많죠. 힐링돼요. 근데 강아지 유튜버들 이제 다 게임셋.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봐도 충분히 힐링돼요. 이것만 봐도.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이거 만들려면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말도 잘 안 듣는 강아지들인데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 이제 빨간색 울리트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그 30년 된 우주 모험을 담은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쓴 건데요. 특히 여기에 이제 뭐 푸른 하늘, 소금 사막, 뭐 35mm 필름으로 촬영한 느낌, 뭐 생생한 색상 이런 것까지 넣은 영상이에요. 거의 뭐 한편의 SF 드라마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 나오고 있죠. 아니 전 저것도 보고 저 진짜 놀라운데요. 이게 카메라 워킹을 막 하더라고요. 이 아까 우주 비행사를 멀리서 잡았다 가까이서 잡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카메라가 흔들려요. 그렇죠. 핸드헬드 카메라처럼. 그런 카메라 워킹까지 자기가 다 판단을 해서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이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 20개의 영상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20개의 영상이 그냥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네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촬영할 수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 연출할 수 없는데 연출하는 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카메라 워킹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표현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영상 하나 찍는데 한 수백만 원 들 수도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그냥 뚝딱 텍스트만 치면 나오게 되니까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 아까 우주 비행사 나온 그 트레일러 영상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그거를 실사 영상으로 현지 로케이션에서 찍는다고 그러면 어디 뭐 그쵸. 아이슬란드 가서 찍어야 돼요? 막 이런 세트장을 만들기도 힘들고 연기자도 필요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냥 만들어내는 그거는 거니까요. 수백만 원이 아니라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들 것도 같고 그럴 수도 그러네요. 있죠. 그리고 요즘 세트장 뭐 만들기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스크린 뒤에 깔린 세트장에서만 하더라도 그거 대관하는데 뭐 하루에 몇백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산업계는 충격일 것 같은데 우선은 일자리 문제 가지고 또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이 영상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종류의 쇼폼 영상을 만들거나 특히 이제 광고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가장 큰 충격이 있고 아마 효과도 제일 그쪽에 가장 크게 갈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오픈 AI에서는 이제 소라에서 이 공개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제한된 수의 창작자들에게만 공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15초 정도짜리 분량을 영상 제작자나 시각예술가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요즘 뭐 AI 기술 속도로 생각하면 뭐 금방 삽시간에 파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영상 생성 도구에 좀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있던 도구들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상황을 입력했을 때 그 상황이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나올 영상이 이 영상 말고 요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중국 음력 설날 용과 함께 하는 축하 영상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잠깐 기다려 볼까요?
요 영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음력 설날 용과 함께하는 축하 영상이라고 쳤을 때 나오면 이제 그날 중국 춘제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고 있어야지 그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용이라고 그렇죠. 했을 때 용이 되게 다양한 용이 있을 텐데 춘제에 나오는 용이라면 대충 이런 걸 거야.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딱 말했을 때 그 단어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일머리가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드론에서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쭉 내려다보는 예, 것도 예, 그런 것도 자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넣어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걸 떠나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창작자들이 어떻게 되나 하다 못해서 예, 예. 이 씬 자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디자인 먼저 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 디자인- 만화로 간단히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건 프롬프트 텍스트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 안에 들어가는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자일 수도 있고 의상 만드는 사람, 뭐 분장사 또는 뭐 조명 또 CG 일러스트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드론 촬영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자리가 모두 다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좀 약간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짧은 단편 영화 정도는 감독님이 스태프 한 명도 없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아이디어만 있을 때 짧은 단편 영화 같은 건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건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지만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연기자, 분장사, 의상, 조명, CG 일러스트레이터, 드론 촬영자 이런 분들이 하실 일이 없어질 텐데 그쵸. 그렇지만 네. 독립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네. 분들을 고용해서 일하기는 어차피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 비용이었는데 이런 걸 다 절감하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맞고 계속 프롬프트만 바꿔가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영진위에서 단편 영화 제작 지원한다든지 이런 네. 프로그램 이제 다 바뀌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정식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정책적으로 독립 영화 뭐 이렇게 시나리오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그쵸. 제작 지원해주고 하는 예, 게 예. 다 이런 연기자 어떻게 쓰고 그 비용 어떻게 비용인 내고 건데. 이런 거 막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소라가 1분 이내 영상만 저기서 데모로 보여주고 15초 이내만 지금 그렇죠. 시범 공개하겠다고 서비스는 15초 정도만 그랬죠. 만들 수 있게 시범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파급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약간 제한적으로 오픈을 한 것 같고 요즘 기술 속도에 의하면 뭐 한 1, 2년 안에 굉장히 시간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 1시간, 2시간 된다고 그러면은 쇼폼이나 독립영화 제작자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헐리우드 메인스트림 영화 제작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헐리우드 미국 작가조합이 한 148일 동안 파업을 벌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OTT에서는 이제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AI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AI로 만든 그 초안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가가 받아서 작업을 하는 이미 그 정도까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제 이 AI가 계속 학습을 하게 하려면 계속 시나리오들을 읽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 입장에서 내 시나리오들을 다 이렇게 읽게 만들어주는 게 맞나? 그럼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파업 합의안에 보면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는 이제 합의를 했어요. 활용하는 게 맞다. 근데 대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사용 규칙을 마련한 건데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작가가 이미 작성한 시나리오를 AI가 마음대로 고치기는 할 수 없다. 왜냐면 그 인간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거꾸로 AI 초안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작가가 수정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이다. 아, AI 작품이 아니고 그렇죠. AI가 수정한 사람 작품. 수정한 사람이 다시 바꾼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작가의 작품이다. 또는 뭐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뭐 작가에게 AI 기술을 꼭 사용하라고 뭐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칙을 마련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작가들과의 합의고 사실 더 많이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배우들과의 문제. 네. 사실 배우들은 내 얼굴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소라 영상 같은 거에서 아까 그 우주 영화 트레일러 같이 거기에 되게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는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맞는가? 나는 연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배우들의 문제는. 그래서 작가 문제가 약간 합의가 된 것처럼 배우들에 관한 문제도 이제 합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딥페이크 문제인 예, 거죠. 그쵸. 어떤 사람의 특정 이미지만 가지고 예. 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쓰였을 때. 영상을 다 만들어냈을 예, 때 예, 예. 예전에 그 돌아가신 분하고 대화하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거 예, 다큐멘터리에서 하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원한다면 내가 네.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분, 예컨대 뭐 톰 크루즈라고 치죠. 네. 그러면 그분은 만약에 여기서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죠. 돌아가신 이후에도 내내 계속 톰 100년, 크루즈는 200년을 계속 톰 크루즈의 탑건을 탑건과 100편, 미션 200편을 100, 2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속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예, 그랬을 때 권리가 어떻게 되냐. 이 그쵸. 문제를 이제 예, 협의하는 게 큰 문제겠네요. 미키마우스 문제 같이 되지 않을까요? 디즈니의 유족들이 뭐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기존 저작권에 대해서 뭐 40년, 사후 40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이 딱 돼 있는 건데 지금 배우들의 문제는 내가 연기를 하지 않지만 내가 연기를 해서 작품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작가들의 경우는 근데 만약에 AI 뭐 사용 억제 이런 계약 뭐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냥 회사 쪽에서 아니 AI 쓰는 작가들만 우리가 쓰겠어라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프리랜서들인데.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작가 조합이 그 파업을 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별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에게 이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규칙을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노동조합이 협상하는 것처럼 예, 예. 단체 협상을 한 셈이 예, 예. 된 거죠. 그러니까 노동법 요거를 대상 아니겠지만 개별 다른 사람한테 다르게 적용하겠다 이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사회적으로는. 저는 조금 이렇게 약간 화제를 바꿔서 비슷한 문제인데 소라를 보면서 또 비슷한 시기에 구글에서도 또 제미나이 1.5라는 걸 내놨는데 그 두 가지 소라는 1분 이내 영상을 자동 생성하고 제미나이 1.5는 보니까 그냥 대본이나 영상을 넣으면 영상에서 뭐 웃긴 장면 찾아줘도 그러면 딱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편집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소비자 트렌드하고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소비자들이 되게 짧은 영상 좋아하니까 긴 영상을 이렇게 착착착 편집하거나 아니면 쇼폼처럼 짧은 걸 싹 생성해서 보여주면 되게 수요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짧은 영상 좋아하다 보면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게 맞아요. 재미있는 것만 딱 뽑아내고 딱 재미있는 부분만 만들어내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실제로 짧은 영상을 좀 더 선호하게 되고 있나요? 요즘 그 쇼폼 중독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짧은 영상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는 건데 이제 단순히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만 문제는 아니라 긴 영상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시성비. 해요. 예, 시성비. 가성비 비슷한 시성비. 예, 그렇죠. 가성비는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네네네. 시성비는 시간 대비 성능인 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가장 조금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 볼 게 너무 많아서. 난 뭐 볼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최대한 시간을 적게 들여서 내가 볼 수 있는 걸 최대한 알짜로 다 보겠다. 이런 이제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요즘 이렇게 뭐 빨리 영화도 뭐 빨리 감기로 1.5배속, 2배속으로 본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좀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비슷한 이제 현상인가? 이렇게 시성비를 강조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볼 때에도 이제 OTT나 유튜브에서 되게 장점은 빨리 감기도 가능하고 건너뛰기도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좀 빨리 나 보고 싶어 하면 1.5배속으로 빨리 보거나 아니면 보다가 내가 재미없어 하는 장면이 좀 나오면 그냥 건너뛰고 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16부작 드라마를 요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너 이거 봤니? 했을 때 나 봤어. 했으면 어떻게 봤냐? 그러면 나 1시간짜리 동영상으로 봤어. 나 다 알아. 아, 요약본. 그쵸. 요약본 동영상 이런 것들 통해서 보고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아서 나 이제 12편짜리 못 보겠어. 나 그냥 1시간짜리 요약된 것만 봐버릇 했더니 그보다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영화 드라마 보는데 당연히 뒤에 걸 보면은 결말을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긴 시간을 견디면서 재밌는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기다리는 순간순간 너무 시간이 많이 들린다. 이제 요걸 난 줄이고 싶다. 이렇게 네네네.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OTT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는 요약본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도 있겠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OTT 뭐 아예 너무 OTT 같은 것들에서도 보면 빨리 감기 건너뛰기만 해서라도 보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동영상 요약본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냥 아예 요약본을 그냥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타격이 큰 거는 OTT보다도 영화관. 영화관은 사실 가면 이 모든 게 다 안 돼요. 빨리 감는 것도 안 그러네요. 되고 건너뛰는 것도 안 되고 중단할 수도 없죠. 사실 할 수는 있지만 되게 힘들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선택한 영화가 골랐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성비도 떨어지고 시성비도 떨어지고 뭐 이런 활동이 되니까 영화관 가는 게 되게 주저하게 되는 행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영화관 회복이 좀 매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이 영향이 되게 크죠. 코로나 이후에 사실 영화관 매출 회복이 많이 되고 CGV 같은데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잘안 되죠, 계속. 한 CGV 도 절반 그렇고. 수준이에요.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이니까 이제 될 법도 한데 왜 안 되지 했던 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 희성비가 되게 확산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영화가 보통 이렇게 캐스팅하고 제작해가지고 투자 캐스팅 제작해서 마지막에 개봉할 때는 쫙 홍보를 해가지고 뭐 광고도 나오고 뭐 여러 저 예능 프로 나와서 또 배우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첫 주에 이렇게 쫙 몰아서 첫 주에 뭐 몇십만 명 돌파했어 그러면서 또 뭐 홍보가 돼가지고 쭉 길게 가는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그것도 깨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바뀌게 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봉할 때 쫙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쭉 내려가는 게 기존의 패턴이었는데 요즘 이게 약간 변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혹시 그래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그래프인데 제가 이제 영화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하나는 이제 2017년에 나왔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고요. 하나는 작년에 되게 히트를 친 서울의 봄. 둘 다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인데 이게 이제 각 주차별로 어떻게 관객이 들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첫 주에 400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데 그래서 3주차쯤에 1,000만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번에 서울의 봄 같은 경우를 보면 첫 주차가 일단 200만은 좀 적죠. 근데 희한한 게 두 번째 주차에 조금 더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어들어서 3주차보다는 조금 더 긴 5주차째 1,000만 관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영화라고 소문이 나도 정말 재미있을까? 가도 되나? 안 되나? 계속 기다리다가 그럼 나도 가야지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관객이 되게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오래 틀기라도 했는데 다른 영화들은 이제 조금 들기 시작해서 금방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이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차트 역주행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앨범 내고 나서 시들시들 하다가도 나중에 막 입소문 났을 때 쫙 순위 올라가는 거는 스트리밍 상에 계속 있잖아요. 그 노래가. 또는 뭐 OTT에 그 드라마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역주행 가능한데 영화는 개봉관을 딱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2주차에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역주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보통이었는데 어떻게 1주차보다 2주차가 더 늘어났지? 이게 역주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역주행하니까 약간 의미는 안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 2주차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택시 운전사하고 서울의 봄은 둘 다 시사적인 영화고 좀 정치적인 내용이고 사실 관객층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패턴이 크게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요즘에 영화 보는 패턴이 좀 이렇게 좀 늘어지고 있다. 이런 거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진짜 재밌나 없나 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에 입소문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입소문에 대한 영향이 옛날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사실 영화에서 입소문은 되게 중요하긴 했어요, 과거에도. 근데 이제 악평하고 호평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화가 재미있대라는 게 있고 어떤 영화가 재미없대라는 게 있을 때 그 악평, 호평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이 클 것 같으세요? 악평. 악평과 호평 호평이 중에? 있다. 어떤 영화가 재밌대. 어떤 영화가 재미없대라는 게 있을 때 호평이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호평이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악평이 영화가 더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호평은 내가 취했을 때 얻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안 보거나 이 정도잖아요. 근데 악평은 내가 이걸 들었는데 이걸 어기고 가면 내 돈이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깝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게 내 손실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악평을 내가 모르고 갔다. 이거 악평을 알고 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이런 네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호평보다는 악평이 조금 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 노벨 경제학상 탄 그 카너만하고 탈러 책에 보면 거기에도 너지 비슷한 뭐 얘기. 행동 경제학 이런 데 네네. 보면 나오는 손해 봤을 때 훨씬 손실 상처가 회피 크죠. 성향. 그죠? 이게 훨씬 큰 거예요. 행동 그래서- 경제학적인 예, 성향이 보이는 거네요. 예,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호평보다 악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지금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악평이 만약 초반에 확 떴다. 그럼 이 영화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평을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보다 이 초반에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도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건국 전쟁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제가 되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사실 서울의 봄도 그랬어요. 서울의 봄도 이거 정말 옛날 얘기인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혹시 이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냐면 이게 평이 중요하니까 나하고 정치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네. 선택을 하고 언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일 수도 있겠다. 영향이 그런 있을 수 생각이 있어요.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평가가 더 나한테 중요하니까 그런 약간 쏠림도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랑 인연이 같은 사람이 정치적인 경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좋대라고 어. 하면 이거 내가 꼭 봐야 되는 건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가서 있는 거죠. 뭔가 실망은 안 하겠군. 그쵸, 근데 그쵸. 정치 성향이 나랑 반대인 사람이 추천하면 오히려 어, 내가 저거- 저거 가서 보면 실망하겠다 이렇게 엄청 생각될 기분 수도 나빠지겠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진짜 영화에도 정치가 스며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책도 한 권 나왔던데요. 그 시성비 시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이거 일본 사람이 쓴 예, 책인데. 그 이나다 도요시의 그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2022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벌써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인데요. 이제 일본도 사실 상황이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서 이제 일본에서도 하도 건너뛰기도 많이 하고 빨리 감기도 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한 책인데 요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예 드라마랑 영화 자체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성향에 맞춰서 그래서 주로 건너뛰기를 자꾸 하니까 건너뛰지 못하게 얘기를 숨 쉴 틈 없이 막 빨리 전개한다.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 굉장히 설명이 많아졌다. 뭐냐면 설명 없이 이렇게 정장만 있거나 이런 거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슬픈가 보다, 뭐 기쁜가 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자꾸 건너뛰니까 빽빽하게 설명을 넣어준 거죠. 이 사람이 이래서 슬퍼.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해. 이제 이런 게 빠르게 이렇게 설명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약간 그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분석인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15초, 60초 이렇게 짧은 영상을 자주 접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단위 시간당 정보 처리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한 1분을 보면서 내가 얻었던 정보량이 요만큼이었다면 이제 짧은 걸 볼수록 요 10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요 10초 안에 나 이만큼 얻을 수 있는데 천천히 진행이 되면 못 참죠. 너무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걸 자주 보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 단위 시간 안에 정보량을 굉장히 많이 넣은 영상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거죠. 쇼폼 영상 같은 게 쇼폼이고,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길어도 그 안에 빽빽하게 얘기가 들어가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사람들의 뇌구조가. 두뇌 구조가 달라진다. 달라진 거죠. 그거 저 얘기랑 되게 다른데 왜 베스트셀러인 요하나리의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예, 책이 예.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쇼폼이나 SNS에 집착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던데 그렇죠. 거기서는. 그건 이제 긴 시간 안에 그 어떤 정보가 갈 때 얘기인데 네.
하여간에 한 10초 만에 얻을 수 있는 정보력 자체는 높아진 건 사실이라는 네. 거죠. 근데 그 네.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의 문제이고. 아, 그렇군요. 그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사람들이 오래 볼수록 그 해당 유튜버가 굉장히 이 수익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넷플릭스나 이런 OTT는 생각해 보면은 구독을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게 필요한가요? 어때요? 이제 OTT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빨리 감기 건너뛰기 해서 하여간에 계속 볼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게 아닌 게 사람들이 이제 긴 거 자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제까지 대부분 한 16부작짜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16부작이 되게 길어요. 한 2달이 넘어가는 기간인데 2편씩 했을 때 일주일에 네. 2편씩 했을 때 그게 이제 원래는 방송국의 의지였어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드라마가 시작을 하고 이 드라마가 재미있대라고 소문이 나야 광고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바로 끝나버리면 광고를 많이 못 붙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16부작이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이게 OTT 입장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입장에서 보면 16부작이 사실은 최적이 아닌 거예요. 넷플릭스에서는 계속 이제 자기네 시청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해오는데 여기서는 한 6부작이 최적이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는 걸 보면 대략 한 번에 최대로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1시간짜리라고 했을 때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뭔가 몰아보기를 할 때 나 하룻밤에 진짜 최대로 봤어.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예, 제 예. 생각에는 한 서너 편 보면은 서너 편. 배고파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게 평균적으로 4.5개예요. 4.5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재밌는 걸 봤다고 했을 때 내가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4.5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한 6부작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내가 오늘 한 4개나 5개 보고 다음날 나머지 1개나 2개 보고 약간 아쉬운 마음에 다른 걸로 바로 못 넘어가거든요. 네. 아쉬운 마음에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고 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 아. 이렇게 해서 한 6부작 정도가 최적이다라고 했어요. 아, 넷플릭스가 연구한 결과 네, 자기네 넷플릭스, 데이터로 시청 데이터로 해서 네네네. 보통은 해외에서는 그래서 6부작짜리가 되게 많았는데 네.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막 16부작씩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방송사보다 OTT의 영향력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 8편짜리, 10편짜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드라마도 유명한 것들 넷플릭스에 오르는 거 보면 한 8부작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은 게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인공지능이 영상을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뚝딱 만들어내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은 점점 더 짧은 거를 보고 싶어해. 이 상황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게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영상 산업 자체에서는 이제 요즘은 영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영화 드라마가 최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는 사실 길이도 좀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되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집중력을 낮아도 진입할 수 있는 콘텐츠, 스포츠, 예능 이런 아. 것들이 OTT에 요즘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네. 지금 티빙이 그 프로야구 중계권 올해 따서 이제 올해 집에 가다가 프로야구 보고 싶으면 네이버가 아니고 티빙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OTT들이 다 스포츠 중계권을 되게 많이 따고 있어요. 그리고 예능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콘텐츠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능 같은 경우는 드라마, 영화보다 일단 제작비가 조금 적고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이 리그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해지를 안 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특징도 있지만 이 두 스포츠랑 예능의 그 공통점이 또 뭐냐면 사람들한테 집중력을 좀 덜 요구해요. 아무 때나 언제 켜서 그냥 중간에 쓱 봐도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죠. 그래서 1편부터 10편까지 다 봐.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내가 한 2편쯤에서 봐도 되고 뭐 축구도 시작했네 해서 또 그때부터 봐도 상관이 없는 거. 근데 앞에는 어떻게 되는지 꼭 봐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집중력을 좀 덜 요구하는 콘텐츠들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예전에 공중파 TV가 그렇지 않았어요? 케이블 TV, 공중파 TV가 네. 예능하고 스포츠가 많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TV의 속성이 요 제5의 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네. 돌아가고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OTT들도 약간 TV처럼 약간 변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OTT는 TV가 되고 있다. 그렇죠. 아이고, 흥미롭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아까 일자리 얘기를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이 일자리가
뜨고 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명멸.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독립 영화 감독은 진입하기 쉬워질 것 같아. 그쵸, 이런 생각이 그럼. 하나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 그럼-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태프로 참여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카메라 카메라 감독, 사라질 것 같고 의상 분장, 의상 분장 없어질 수 그리고 있고. 사실 연기자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 스타 플레이어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소수만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되게 찍기 힘든 걸로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게 되게 네. 많은데 이제 드론 촬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드론 내가 기사. 드론으로 보는 식으로 보여줘 하면 보여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줄어들 것 같고요. 같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은 어떨까요? 애니메이션도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소라가 공개한 영상에 애니메이션도 있거든요. 네네. 애니메이션도 진짜 쉬워질 것 같아요. 오히려 영화가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또 뭐 영화 특수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특수 효과 같은 것들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죠. 특수 효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한 땀 한 땀 그래픽으로 다 조정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옛날 감독 같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특수효과 같은 걸로 유명해졌는데 자기 팀을 데리고 다니는데 막 수백억씩 들여서 그쵸. 그 팀을 유지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팀이 필요 없는 거죠. 그 팀은 얘가 하나가 그냥 다 소라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네요. 영화관들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어려워요. 영화관도 사실은 CGV 같은데 예, 상장 기업이기도 해서. 네, 영화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영화를 한 2시간짜리가 이제 표준화였잖아요. 네네. 이 표준화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옛날에 이제 이미 영화 한 50년 전, 60년 전에 사람들이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최대치가 한 2시간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영화가 딱 2시간짜리가 정착이 된 건데 이제 이 가정이 흔들린 거죠. 사람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얼마큼인가? 1시간이다 라고 하면 1시간으로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1시간짜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치러야 돼? 이런 문제도 또 걸리게 되는 그러네요. 거고 지금도 막 영화관 비용 너무 비싸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영화도 분명히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흥행은 예전만큼은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고요. 당분간은 반전 어렵겠네요. CGV 물린 분들 많아가지고 투자했다가. 영화관은 좀 다른 걸 타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식으로 영화 이외의 것들 무슨 다른 식의 모임, 공연, 뭐 스포츠 중계, 뭐 그 쇼들 이런 것들 통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수많은 유튜버들도 어쩌면 다른 길 찾아야 되는 분들 많겠어요. 요약 유튜버, 강아지 그렇죠. 유튜버. 강아지 유튜버들 제가 볼 때 강아지 유튜버들 어린이 영상 이런 어린이 것들 영상.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 생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경쟁도 훨씬 치열해지겠고. 그렇군요. 이 정도 살펴보고 다음번에 조금 더 예.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김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